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네요. 예, 이제 봄은 왔지만은 봄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쩌세 그렇죠? 이란과 미국의 대규모 전쟁이 터졌잖아요. 아, 그러죠. 그 연관돼 갖고 우리 주식이 높게 치솟고 있었는데 한풀 꺾이고 유가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전 세계 기름값이 상승하면은 여러 가지 경제가 좋을 리가 없겠죠. 국가 연관해서도 소문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이 온 것 같지를 않다는 것이 다 이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미국이 원래 그 정책이 아메리카 대륙만 내가 먹겠다, 나머지는 신경 안 쓴다고 했는데 중동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이란이 핵을 지금 가지려고 하니까 완성 단계에 있으니까 이것을 볼 수가 없다, 이란은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참 백반하장이죠. 원자탄을 맨 먼저 쓴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네. 일본을 갖다가 두 발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핵을 사용한 나라가 있어요? 한 개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자탄을 최대로 써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죽여놓고 똥개놈이 승질내는 격이다 이거예요. 이란은 믿을 수가 없다. 사악한 나라다. 정작 본인이 사악한 나라인데 성질을 벌컥 내고 있다 이겁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아주 작살을 내가지고 마두로 미국으로 납치해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깡패짓을 해놓고 지금 이게 트럼프가 난리를 치니까 트럼프는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원래가 그랬어요. 납치? 그 이미 파나마의 노리에가를 납치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일을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미래학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반복해서 일어난 게 많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작년에 12일 공습을 했었죠, 미국이. 네. 이스라엘과 같이. 근데 그때 많이 소진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미사일 이런 것을. 근데 이번에도 회담하면서 때리니까 정말 미국이란 나라는 믿을 수가 없어요. 회담하면서 칼을 뒤에다 숨겨놓고 바로 막 사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미국의 전통적인 공격 방식이 어떻게 돼요? 전쟁 방식이. 이 대공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공군 비행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폭격기가 가서 융단 키를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 투입이 함으로써 이게 전쟁을 종결하는 방식인데, 이란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이겁니다. 미사일을 수천 발을 쐈는데, 이란이 어디에 뭐 산악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산속에다 다 숨겨놔가지고, 계속 반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정찰 유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러시아, 중국, 북한도 있습니다. 근데 미군 기지를 쪽집게처럼 때린다 이거예요. 이란은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하는 걸 보면은 북중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자비하게 이렇게 폭격을 했는데 이란 초등학교 때려가지고 175명이 사망했죠. 예, 참 이란은 이제 공분이 돼가지고 똘똘 뭉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국민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란도 시위도 하고 안 좋았었는데 그들이 뭉칠 수 있는 단서를 누가 제공했어요? 미국이 제공한 거죠. 또 하메네이 이런 그 지도자를 폭격으로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차남이 그 권력을 승계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란은 지금 뭉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란의 정규군만 70만 대군이고 미군은 육군이 한 20만 더 채 되질 않습니다. 주로 해군과 공군이 이제 주력인데 이걸로서는 전쟁을 종결을 하지 못합니다.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란이 산악 지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디 얼마만큼 무기가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음은 북한 차례가 아니냐 해서 이제 한반도 전쟁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란과 북한의 여기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겁니다. 전 인민의 무정화가 돼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죠. 북한은 1000만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노동저기대, 여군들, 정규군만 해도 140만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전 국토의 요새화, 땅굴이라든가 이런 것이 땅굴 박사들이니까 전 인민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핵전쟁에 대비가 가능한 나라죠. 이란은 핵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때린 거죠. 임박했다. 이것을 좌시할 수가 없었다. 이런 명분으로 지금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북은 확실히 가지고 있죠. 50에서 100여 발을 가지고 있다. 핵을 가지고 있고 전 국토가 요새화되어 있고 전 민민이 무장화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ICBM을 또 가지고 있죠. 이란은 ICBM은 없는 것 같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거기다 또 뭐 있습니까? 잠수하면서 쏠 수 있는 SLBM. 물속에 지금 미사일이 다 숨어 있다 이겁니다. 바다 밑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강, 호수 이런 데까지 숨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2차 공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미국으로부터 핵을 받았어도 2차 공격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 이런 사람들은 뭐 10년씩 근무를 하니까 무기를 이렇게 다루는 기술이 대단하죠. 고가 장비를 다루는 기술이 대단하다 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죠. 뭐냐면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냐 이거예요. 고가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장기 복무로 해서 하사관들이 하는데, 이 하사관이 지금 숫자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병력도 일반 병원 18개월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돼 있어서 장기 복무하는데 급여가 너무 적다 이거예요. 200만 원이 좀 더 가는데 병장 월급이랑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저희가 없다. 그래서 병력도 줄어들고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력이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군을 뭐 충원한다든가 AI, 로봇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근데 시간이 좀 필요로 하겠죠. 이런 과정에서 미군들은 이제 미사일이 많이 줄어드니까 한국의 주한미군에 있는 사드, 패트리어트를 지금 오산 공군기지로 해서 대형 수송기가 지금 떠났다고 그래요. 이거 미국 언론에 이미 발표가 된 겁니다. 이건 한국의 주한미군에 있는 공군들을 이제 철수하는데, 그럼 주한미군은 알짜배기가 빠지는 거죠. 알짜배기 빠지면 주한미군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되어버리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저기 육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파병을 요청을 할 겁니다. 이 중에서 파병을 요청할 만한 나라가 어디예요? 병력 수가 많고 체제가 잘 갖춰진 나라, 미국이 뭐라면 꼼짝 못하는 나라가 그게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죠. 사우스 오브 코리아라 이겁니다. 옛날에 이라크 전쟁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이 뭐 절대 파병 안 한다고 큰 소리 쳤지만 파병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한판 뜬다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대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전 한국인들이 깨어나가지고 이걸 반대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애꿎은 생명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이란을 갖다 굴복시키려면은 지상군이 완전히 투입이 돼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한 이란을 항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장기전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장기전. 얼마? 언제까지? 우크라이나처럼 4년? 5년?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죠. 적대적인 관계인데 이것을 빨리 평화적인 관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을 지금 현재로서는 물 건너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중국 방문한다, 트럼프가 예상이 돼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약점이 뭐냐면은 중금속 히토류, 중히토류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기를 만드는데 미사일 이런 데 들어가는 저기 히토류입니다. 이것을 100% 중국에 의존해서 수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수입을 안 하면 이제 이거 못 만드는 거예요. 못 만들면 현대전에서 제동이 걸리는 거죠. 근데 지금 왜 현대전에서 미국이 고전을 하게 되냐면은 이란이 드론 강국입니다. 이게 드론은 러시아에 수출을 했던 나라예요. 이란이 수출했습니다. 드론 가격이 싸다 이겁니다. 미사일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무기인데 드론이 오면은 대공포라든가 저렴한 가격에 대공 무기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린다 이겁니다. 헷갈리니까 미사일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무기인데 이 비싼 무기를 공중에다 서로 이렇게 쏟아 보면은, 맞추다 보면은 그 드론은 미사일에 비하면 허접되기 수준이죠. 그렇지만은 같이 쏟아 보면은 대공 무기가 이렇게 소진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란이 그 드론 강국인 것이 미국이 고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정확한 또 좌표를 찍어서 반격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정찰 위성을 가지고 있는 북중러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북한도 이렇게 위성을 갖고 있거든요. 북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땅굴 이런 거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나라가 지금 북한이에요. 헤즈볼라, 시리아, 팔레스타인 여기에서도 땅굴 이런 거 지원해준 나라가 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도 지원해주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미군의 지상군이 투입을 해도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장기전에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이재명 정부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고 전 국민이 단결해서 이재명 정부가 힘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갑시다.